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0일 심려 첫 번째 기사. 1404년 명령락 2년 성수 초례를 상정토록 명하다. 이에 대한 논란과 도교 숭봉에 대한 김첨의 상소문. 겸 지혜조사 김첨에게 명하여 성수의 초례를 상정하였다. 첨이 대천관을 수리하고 천황대제를 초제하려고 하니 판사 권근과 여러 난관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기를 본조에서 이미 소격전을 세워 성수를 초제하는데 또 어찌 대천관을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였다. 하윤이 듣고 말하기를 첨이 도를 보기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이하고 괴상한 것을 좋아한다 하였다. 첨이 또 글을 올려 임금께 도교를 숭봉할 것을 권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태일은 하늘의 귀신이기 때문에 한나라 이래로 역대에 받들어 섬겨 여러 번 아름다운 상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조에서 복원군 소격전 정사색을 두고 따로 대천관을 세웠습니다. 또 간방, 손방, 곤방, 건방에 머무르는 궁마다 궁관을 세워 초례를 행하고 매양 애군과 재변을 당하면 기도하는 별초를 대천관에 행하고 만일 군사를 행하려면 장수가 대천관에 나아가서 제숙하고 초례를 베푼 연후에 행하였으니 대개 태일은 어진 별이 있는 곳이어서 병력이 일어나지 못하고 방국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국초에 상정하여 복원군 신격전 정사색을 폐하고 경성에 다만 대천관과 소격전 두 곳만 남기고 또 5 위차의 궁인 간방, 영흥군에 관을 세워 초제를 행하였으니 승붕하는 예가 갖추어졌다 하겠습니다. 지금 대천관에 초제를 행하는 법규를 보면 연종과 세수에 2번만 행하고 수한과 재변에는 기도하는 바가 없으며 제사하는 관원은 내감 한 사람만 쓰니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지금부터 송나라 제도에 의하여 매년 40일에 제사를 행하되 대언이나 혹은 시신에게 명하여 이를 서행하게 하고 제문이 있게 하면 중사의 예에 의하여 5일 동안 재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장수를 보내면 유제의 예에 의하여 장수가 관에 나가서 하루 동안 재개하여 자고 제사를 행하게 하되 제문이 있고 만일 도액하거나 기도할 때라면 문간대 신을 보내 5일 동안 재개하고 도류과의 의법을 써서 초례를 행하되 청사가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내감 4사람과 도류 4사람, 본관의 녹사 2사람으로 하여금 날을 번갈아 직숙하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향등을 켜고 관우를 수리하고 제기를 진열하는 것을 때에 맞춰 미리 준비하여 숭봉하는 뜻을 이루소서. 유제는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도액은 액마기를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2년 2월 2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외선이 제주에 침입하여 객사와 민가 수십제를 불지르다 7사람을 죽이고 12여인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 태종실록 7권 태종 2년 2월 2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달이 목성에 접근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검주령을 내리다. 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 참판성 추부사 윤조가 아뢰기를 매년 술을 금하는데 재상은 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도 역시 술을 많이 빚었는데 어떻게 감히 땅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의 친구와 더불어 문을 닫고 마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저 술을 팔아서 생활하는 자들이 불행하게 죄를 당하니 그 정상이 가긍합니다. 비옵건대 금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짙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호군 곽승우의 죄를 청하였으나 무죄가 있어 용서하다.
승우는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음란하여 공공연하게 아내를 얻고 또 그 아우의 첩과 간통하였다. 사헌부에서 행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의 무죄가 있는 것을 아깝게 여기어 다만 파직만 시켰다. 헌부에서 제청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전을 강간한 산호 실구지 형제와 박지를 능지처참하다. 한양 사람인 판사 이자지라는 딸 셋이 있는데 맏딸은 내은이로서 나이 16세에 아직 시집가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었다. 자지 부처가 서로 연이어 죽음에 내은이가 두 동생과 더불어 종 연지와 소노를 데리고 3년상을 행하려고 하였다. 간호 실구지가 그 아우와 더불어 과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와서 과주로 내려가서 살자고 청하였다. 내언니가 말하기를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어찌 너가 가서 살 수가 있느냐. 너에게 가서 살 수가 있느냐 하였다. 종이 말하기를 상전의 의식이 우리들 두 사람에게 있으니 만일 우리 개교를 듣지 않는다면 장타 돌보지 않고 도망가겠습니다 하였다. 내은이 부득이하여 그의 집에 갔더니 종들이 기쁘게 공개하였다. 밤이 깊은 뒤에 실구지가 제 처남 박지를 방에 숨겨놓고 내은이를 발가벗겨서 질에게 맡겼다. 내은이가 크게 소리를 치고 두 동생 연지 등도 또한 크게 소리를 쳤다. 실구지가 제 아우와 더불어 내은이의 두 아우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내은이는 굳세게 한가하다가 오경에 이르러 힘이 빠지니 이에 박질이 그의 손목을 묶고 강간하였다. 내은이가 도망하여 한성부에 호소하였다. 한성부에서 실구지 형제와 박질을 잡아다가 국문하니 사실대로 토설하였다. 의정부에서 보고하여 계문하니 율에 의하여 능지처참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2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지영월 군사 허조가 관내의 효자 열려 집에 부역 면제를 청하다. 허조가 보고하였다. 군의 백성 노계 김가계 형제와 전전서 엄현의 집종 성노 등이 있는데 모두 아비를 위한 3년상을 입어 이제 막 기한이 지났습니다. 일찍이 일로 인하여 관가에 엇싸운데 최복이 떨어져 찢어졌고 흉흉이 근심스럽고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물으니 대답하기를 부모의 상은 대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 추복할 수 없기 때문에 참아받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궁벽한 시골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부로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이들 세 사람의 효도가 살았으는 봉양하는 데 그 힘을 다하였고 죽었으는 상을 입는 데 마음을 다하였으며 또 숙노의 어미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침석을 떠나지 못하고 동정과 음식을 모두 숙노에게 의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적이 이른다고 거짓말이 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였으나 성노만이 어미 때문에 가지 못하고 어미가 말하기를 나는 이미 말도 탈 수 없으니 너는 나 때문에 지체하여 함께 죽었으면 안 된다고 하니 성노가 울면서 그 어미를 업고 험하고 막힌 곳을 발습하여 피하였는데 그 주인 엄현이 그의 효생에 감동하여 사역을 시키지 않고 한 고을에서 효자라고 일컬었습니다 하였다. 뒤에 엄현을 보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본래 들은 바와 같았습니다. 또 권무, 방신, 필의 처와 영사, 엄용생의 처가 있사온데 모두 나이가 30이 못되어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친척들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불쌍히 여겨 시집 보내려고 하나 모두 수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이미 80여세가 되어 향인들이 이를 칭송합니다. 바라옵건대 그 집의 정력을 영구히 면제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흥기하는 바가 있게 하소서.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잔치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송사 지연 이유 등으로 사헌부 지비 윤사영을 탄핵하다. 사관은 장무를 불러 하교하기를 사헌부가 근래 일이 지체하고 더딘 것이 많다.
지은사 중과 이회가 서로 노비를 송사한 일과 북을 쳐서 계하한 일을 각위가 죄좌하지 못함을 칭탁하여 오랫동안 결절하지 않고 그 하고 싶은 일은 사문을 갖추었다 하여 대간이 서로 규간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한 것이니 마땅히 그 까닭을 물으라 하였다. 그러므로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한 것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재상을 탄핵한 사원부 관원을 힐문하다. 사원부 장무를 불러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이후 박가흥의 죄를 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대답하니 대답하기를 어느 사람이 가사에 대하여 서로 송사한 일을 잘못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실상을 갖추 말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작은 재상이 아닌 사람을 경이하게 국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죄인 신문 및 송사 담당 관리의 인사 고가법을 세우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상중에 수가를 청한 대사한 최유경을 탄핵하다. 유경이 복중에 있으면서 대궐에 나와서 헌사의 수가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형류를 잘못 적용한 형조전서 정부와 정랑 이승조를 처벌하다. 처음에 총재 서익의 반인 이흥민이 일찍이 형조 장수에게 돈을 빌어 쓰고 갚지 않았는데 장수가 길가서 흥민을 만났으므로 돈을 받고자 하니 흥민이 도리어 장수를 굿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다. 승조가 이를 보고 붙잡아서 흥민을 불응위살이의 중한 율에 적용하여 장 80에 전옥사 아전에 붙이고 장수는 관가에 고하지 않았다는 죄를 가하여 태 40을 때리었다. 서익이 임금에게 아뢰고 흥민의 죄를 면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흥민의 죄를 조사해 보니 투구율에 비하여 태 30에 처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째서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장을 때리었는가 하고 순금사 만호 이저에게 명하여 물으니 정부는 우봉에 내치고 승조는 공신 이무의 아들이기 때문에 파직만 시켰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7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종친 제군과 더불어 청화장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화를 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외선이 충청도에 침입하여 병선을 빼앗고 군사 60여 명을 죽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대사원 최유경을 다시 탄핵하다. 윤허하지 않다. 사관원에서 다시 대궐에 나와 전일의 상소를 윤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건일에 정사에 가 있으면 마땅히 구처하겠다. 최유경은 공사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고 마침 일로 인하여 왔다가 대원의 수가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말하였는데 내가 의로 여기고 들어주었다. 유경은 가정 쓰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얼마 아니 되어 유경을 복직시키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운하다가 배를 파손시킨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노중재의 죄를 다스리게 하다. 노중재가 조운하다 패선한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처음에 중재가 조운선을 영술하고 전라도 지경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천기를 살피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각을 불어 배를 출발시켰으므로 바람을 만나 패선하게 하였다. 그때 대간이 중재의 죄를 청하였는데 임금이 윤허하지 않았다가 이때 이르니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오도리족의 동맥가 천목아 등 세 사람이 내조하였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좌대은 겸 상서윤 이승상이 사직고자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김약재 유정현 안원 등을 3도의 도관찰사에 각각 임명하다. 김약재로 충청도 도관찰사를, 유정현으로 전라도 도관찰사를, 안원으로 경상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하윤이 해도의 만호, 천호, 수군에게 첨설직을 주자고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그 말은 이러하였다. 만호, 천호 등은 여러 동안 방어하였사온데 싸움에 패한 자는 죄를 받고 싸움에 이긴 자는 상이 있사오니 없사오며 수군들은 오랫동안 배 위에서 수고하였으니 상벌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첨설의 직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명기가 넘치는 것은 첨설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 시조가 한번 열리게 되면 만류의 배달을 막기 어렵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삼계 대초라는 초제를 지내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달이 퇴미연 상장자리의 동북쪽으로 들어가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우정성 성승린이 병으로 사직고자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임금이 이 성상을 시켜 승린에게 이르기를 자고로 재상은 나라와 더불어 휴척을 같이 하여 가볍게 떠나지 않는 것이다. 국가를 돌보지 않고 물러가시는 것을 예전 사람들도 하지 않았다. 경히 과인을 도울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어째서 갑자기 사면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직사에 나와서 시종을 한결같이 하라 하였다. 성린이 말하였다. 신이 제덕이 없어 섭리의 직임에 능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신으로 하여금 중국에 봉사하게 하시며 명령을 듣자 없고 곧 행하였사오나 재상의 직책은 힘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양 사면하려고 하였사온데 주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병이 날로 더하니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지의정부사 이숙번이 병으로 사직하다.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외적이 남양에 침입하여 노략질하다. 인물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였다. 병선을 빼앗아가고 인물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였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외적과 싸우다 죽은 안행랑 만호 이생년 집의 부역을 면제해주다. 외적의 대선 살척이 안행랑에 이르러 사선 이척을 만나 싸우니 만호 이생년이 병선 두 척으로 군인 79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5, 6명의 사람들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임금이 이를 듣고 애통하게 여기고 유사에 명하여 부일을 주어 구휼하고 그 집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여 주었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삼도수군 도지휘사 김영렬 등에게 연애를 방하지 못한 죄자의 감결을 받도록 하다. 첨총재 박차청으로 채복사를 삼아 해도에서 능히 방하지 못하는 자를 감결을 받았다. 감결이란 서약서이다. 태종시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조박 이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처음으로 원자를 위한 관직을 설치하다. 조박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이빈으로 참천 의정부사를 장사길로 오군 도총재를 최운해로 참판승 추부사를 윤조로 참판 사평부사를 김정경으로 좌군 도총재를 전백령으로 승령부 윤을 권홍으로 참스승 추부사를 남제로 개성유후를 허응으로 좌우도 관찰사를 유용생으로 경상도도 절제사를 조말생
진준으로 시학을, 조흥 유근으로 시직을 삼고 이날 처음으로 원자 시직을 두었는데 공신의 자제를 썼다. 또 오돌이 동맥 가천모가로 상호군을 삼고 최야온해로 대우군을 삼고 마월자 동어하주, 동어하가로 각각 호군을 삼고 장권자로 사직을 삼고 문안다루가치, 다말차로 사직을 삼고 장우견천모가로 부사직을 삼고 마자화로 사정을 삼았다. 원자 유선 설친과 시학, 시직을 등을 불러 박성령을 시켜서 명령하였다. 지금 원자를 위해 관료를 많이 둔 것은 항상 시종하고 교도하여 그 덕을 이루게 하려고 합니다. 국조의 장단과 생민의 휴척이 모두 메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동자를 가르치는 법은 비록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주장을 삼으나 또한 싫어하고 게을리하는 데 이르게 지 않게 하여야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직 등을 모두 공신의 자제로 임명하는 것은 원자로 하여금 미리 친근히 하고 사귀는 바가 두터워서 믿어 의심하지 말게 하여 다른 나라의 보필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를 당하여 그 부영들이 성심으로 보좌하므로 나도 또한 친근히 하여 의심하지 않고 썼으니 원자가 정사를 듣는 날을 당하여 이 자제들이 또한 성심으로 보좌하고 의심 없이 쓴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다만 선으로 보양하고 시인의 현부와 득실을 의논하여 다른 날의 헌단을 이루지 말라. 자중에서 영을 엄하게 하여 이같이 하지 말고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자중에서 벌을 행하여 징계하고 시약 등은 번을 나누어 날마다 강론하는 것으로 이를 삼고 시직 등은 번을 나누어 밤낮으로 시위하여 감히 용서 혹시라도 게을리하지 말라.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사평부 좌우사를 참판 사평부사로 개칭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3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개성의 대정 우물 물빛이 붉으스름하게 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문안하려다가 비가 와서 그만두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재령의 비를 세우는데 공헌한 성성린, 권근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었다. 우정성 성성린과 참찬 권근 등의 잔치를 베풀었으니 재령의 비를 세웠기 때문이다. 성린에게 노비 5구와 안마를 내려주고 권근에게 안마를, 첨천 이영에게 김천 이영에게 각각 한 피를, 유한우 조희림에게 겹이 각각 한 벌을, 중명호에게 노비 12구와 주, 면목, 흑마포, 백저포 각각 한 피를 주었다. 그는 글을 짓고 성린은 글씨를 쓰고 첨은 액전을 쓰고 병호는 돌에 각자를 하고 응은 역시 역사를 감독하고 한우는 터를 잡고 희림은 비정의 역사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성린에게 패를 내려주었다. 경은 태상왕의 홍구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충성을 다하였고 계면연의 사명을 받들어 조정에 들어가서 전대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과인에게 주는 면복과 중국에게 주는 관독을 받아 종사에 빛을 내었고 이제 재령의 비문을 써서 후세에 밝게 보였으니 공로가 상줄만하다. 노비 5구를 주노니 나의 은명을 간직하여 자손에게 전하라.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총재 이규령에게 안변의 관비 한 구를 주다. 규령이 안변의 기생 화산월을 가까이 낳은 것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잠재 있을 때 군무의 직을 맡아서 근로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조회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1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동맹가천모가에게 단위, 갓, 신등을 하사하다. 단위 한 벌, 사파, 은대 하나, 갓, 신등을 내려주고 내신에게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종자
10여 명에게 포백을 차등 있게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오대연 김고아에게 대학 홍문을 진강케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동맥 가천모가가 돌아가다 그의 동생 등은 남겨두어 시위하게 하고 물품을 하사하다. 그 아우와 양자 처남을 머물러도 시위하게 하고 임금이 물건을 차등 있게 주고 또 최야 오네에게 주포 면포 각 한 필씩 주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이빈 등이 종계 정정 등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돌아오다. 사은사 이빈 민무열과 하정사 김정경 등이 경사에서 돌아왔는데 예부의 자문을 싸가지고 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1. 종사에 대하니 조선국왕 이가 아뢰기를 홍무이 35년 정월 초 8일에 배신 조훈이 경사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조훈 조장 내에 신의 종계가 이이님의 후손이라 하였다 하니 생각건대 신의 아비 선세는 본래 조선의 유종으로 고려를 섬겼고 뒤에 국인들이 추대하여 권직국사를 삼았으므로 이에 가추 아래여서 태조 고황제께서 명하여 국왕을 삼고 계호를 주셨으며 신의 아비의 이름은 구희를 비로소 계명 금희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 이 이놈의 조상이 신의 종교와는 아주 다르오니 아래어 비옵건대 고쳐 기록하여 주시면 일국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본부 상서 이지강 등이 성지를 헌봉하였는데 조선국왕이 아뢰기를 이 이놈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그 전대의 전설이 틀린 것이다. 그의 말에 준하여 개정하라 하였으므로 그대로 험록하였다. 1. 역일과 서적을 험사하는 일 영락 2년의 대통령 100본 고금 연려전 110부이다. 1. 조공 등에 대한 일 지난날의 일로 인하여 구류되었던 사람을 모두 데려와서 돌려보낸다. 험준하여 운남도사에 입문하여서 먼저 조서 등 5명을 취하여 경사로 데려왔다. 명령에 의하여 상사한 것 외에는 자문하여 알리는 바이다. 놓아보내는 남자는 모두 5명인데 조서, 곽혜룡, 송희정, 오진, 권일송이다. 처음에 고황제가 표사가 잘못되었다 하여 제술한 사람과 글씨 쓴 사람을 경사로 오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 정총, 정탁, 권근, 김약항, 노인도와 통사 오진, 곽혜룡, 송희정 등이 경사로 갔었는데 황제가 권근을 순유라 하여 시를 짓기를 명하고 칭찬하고 아름답게 여겨 방한하였고 정탁은 형제가 함께 갔으므로 명하여 돌려보내 어미를 봉양하게 하였다. 그 나머지는 중형을 당하고 혹은 먼 지방으로 장류되었는데 연전에 성승린이 추청하여 조서 등 5사람이 돌아오게 되었다. 조서는 얼굴에 또한 묵형을 당하였고 권일송은 종인이었다. 임금이 청화정에 좌기하여 이빈, 민문열, 김정경과 조서 등 5인을 인견하고 말로써 위로하고 음식을 먹였다. 조서 등 사인에게 각각 쌀, 콩 아울러 30석을 주고 권일송에게 15석을 주었다. 조서의 아비는 나이 80이고 아내와 아들이 잘 있으며 해룡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죽었고 희정은 입주할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을 낳아서 이미 10살이 되었다. 산부에서 종계가 개정되고 구류되었던 사람들이 석방되어 돌아왔으므로 대궐에 나와서 하례를 드리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조전서 김한록에게 왕가인을 영접하게 하다. 이조전서 김한록을 보내어 궁혼을 싸가지고 평양에 가서 왕가인을 영접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학 홍문을 다 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곽혜룡이 모자에 다는 산호 굿을 상아로 만든 빛과 비녀를 바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3월 29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각도의 도관찰사에게 인구수를 조사하게 하다. 안원, 김약채, 허응, 유정현과 경상도 도절제사 유용생 등이 대궐에 나와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인구의 많고 적은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경들은 군현을 순행하면서 조사하여 후 일의 물음에 대비하라.